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차 강의는 대면 수업은 없고 순수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제가 이 강의를 3개로 나눠서 온라인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시간이 15분에서 한 20분 정도 될 가능성이 있는데 좀 짧을 수도 있습니다. 비교적 예전에 강의했던 거꾸로 수업과는 다르게 좀 수업 자체를 이걸로 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이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 여기서는 이제 5장의 데이터 통신의 기초에 대해서 수업을 하는 거라 기초적인 내용을 주로 다뤄서 그렇게까지 어려운 내용이 있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제가 이제 수업을 3개로 잘라서 수업을 올리는데 첫 번째는 통신회선의 접속 방식, 통신회선의 이용 방식,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각자 대충 이제 한 3개로 나눠서 이렇게 수업 방식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강의에서는 데이터 전송 방식, 물리 인터페이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에서는 캐스팅 모드의 전송 모드 방식. 그 다음에 토폴로지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신 회선의 접속 방식은 회선 구성인데 둘 이상의 장치가 하나의 링크에 연결되는 방식입니다. 링크는 하나의 장치로부터 다른 장치로 데이터를 보내는 물리적 통신 경로인데 변조가 있죠. 데이터를 반송바에 실는 거죠. 요게 이제 요거 두 개를 합쳐서 링크라고 합니다. 링크가 연결됐다. 그러면 이제 통신 경로하고 반송받는 과정까지 연결됐다고 보시면 되죠. 회선 연결 방식에서는 점대점, 이거 제일 좋죠. 이게. 그 다음에 다중점 회선 방식, 집선 회선 방식, 다중 회선 방식. 이렇게 4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점대점 회선 방식인데 두 장치를 전용해서 직접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점대점. 채널의 전체 용량은 두 장치가 독점을 하게 되죠. 두 장치가. 응답 속도도 빠르고, 이제, 고속 처리도 가능하고, 다 좋죠. 네. 그 TCP/IP 환경에서는 PPP, 포인트 투 포인트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두 노드 간에 1대1 연결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중점 회선 방식이죠. 3개 이상의 장치가 하나의 링크를 공유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멀티 드롭 회선이라고 하죠. 데이터 전송은 폴링과 셀렉션에 의해서 수행이 되고 경쟁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도 있죠. 각 단말 장치에 송수신할 데이터량을 적을 때 효과적이고 회선을 공유하기 때문에 회선 비용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접선 회선 방식, 집선 회선 방식이죠. 라인 컨센트레이션인데 집선 회선 방식은 집중하기를 설정해가지고 여기에 여러 대의 단말 장치를 연결해서 얘가 이제 그걸 해주죠. 오더링을 해주죠. 오더링을 해주는 방식이죠. 그래서 단말 장치에 저속으로 전송되는 데이터를 모아서 컴퓨터에 고속으로 전송하는 역할을 하는데 단말 수를 M, 고속 채널 수를 N이라고 하면 M이 N보다 크다고 볼 수가 있죠. 자, 통신회선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중회선 방식이라고 있죠. 다중회선 방식. 요거는 이제 집선 회선 방식과 유사한 방식인데 저속의 단말 장치들이 고속의 통신회선을 공유한다는 개념으로 보면 다중화 장비랑 비슷하죠. 이렇게 다중화 장비가 있고 이렇게 고속 링크 채널을 연결을 하고 역다중화 방식을 통해서 장치하고 연결됩니다. 다중화 장치를 쓰면 주파수와 시간을 분할해서
여러 단말 장치가 동시에 통신 회선을 전송한다는 거. 집선 장치를 쓰면 데이터가 도착한 순서대로 한 대의 단말 장치가 통신 회선을 독점해서 사용하게 되죠. 이렇게. 자, 여긴 두 번째 내용입니다. 통신 회선의 이용 방식이 있죠. 그러니까 통신 방식이 있고 통신 회선의 이용 방식이 있는데, 단방향 방식인데 심플렉스라고 한쪽은 송신만 하고 다른 쪽은 수신만 할 수 있습니다. TV, 라디오와 같은 방식, 방송에서 어떤 장비를 임의의 시간에 켜거나 끌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내기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방적으로 명령을 내려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방식이죠. 반이중 방식이 있는데, 두 단말 장치가 송신과 수신을 할 수 있지만 동시에는 못하고, 우리 이제 상대방이랑 얘기할 때 서로 말을 막 하면 들을 수가 없죠. 그래서 말을 하고 듣죠. 그래서 말을 하는 시간과 듣는 시간이 따로 교대로 데이터를 교환하는 방식입니다. 무전기죠, 무전기.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트랜스미터가 있고, 그래서 보내죠. 그럼 여기 리시버가 받습니다. 그래서 들어요.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트랜스미터가 보내서 리시버가 받는 이런 방식입니다. 반이중 통신 방식, 하프 듀플렉스 방식입니다. 전 이중 방식인데, 이거는 보내는 거하고 받는 거를 동시에 할 수 있어요. 자, 동시에 송신과 수신을 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신호는 링크의 용량을 공유해서 양방향으로 전달되므로 회선의 사용 효율이 높다고 볼 수가 있죠. 전화와 일반적인 컴퓨터 통신 방식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세 번째 파트인데, 시간 관계상 이 부분도 일단은 수업을 여기서 계속 진행하도록 할게요. 데이터 전송 방식의 분류는 수신 측에서 데이터를 올바르게 수신하려면 전송 중에 전송 시작과 끝을 알려줘야 되는데, 이를 동기화라고 합니다. 싱크로나이제이션이죠. 그래서 이제 데이터 전송을 병렬 전송, 직렬 전송. 그래서 이제 직렬 전송이 비동기식 전송, 동기식 전송. 그래서 이제 동기식 전송은 문자 위주나 비트 위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직렬 전송은 한 번에 한 비트씩 순서대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송신 또는 송신 측은 병렬 데이터를 직렬 데이터로 변환, 수신 측은 수신된 직렬 데이터를 병렬로 변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직렬 직병렬 변환은 시프트 레지스터를 이용하는데, 얘가 이제 RS232C하고 USB 이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직렬 변경 방식이죠. 결국 데이터를 받을 땐 병렬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직병렬 변환이 필요합니다. 시프트 레지스터죠. 잊지 마세요. 자, 직렬 전송 특징은 원거리 종식이 적합합니다. 한 개의 데이터 전송 회선을 이용해서 회선 비용이 경제적이죠. 직병렬 변환기가 필요하므로 시스템이 복잡합니다. 데이터 전송 회선이 한 개이므로 병렬 전송에 비해 전송 속도가 느립니다. 병렬 전송, 하나의 문자 데이터를 구성하는 여러 개의 비트를 그룹으로 묶어가지고 동시에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컴퓨터 내부나 주변 기기 간의 데이터 전송에 주로 이용됩니다. 전송 속도가 빠르지만 거리가 멀어지면 전송 비용이 증가하므로 일반적인 컴퓨터 통신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굉장한 낭비가 있죠. 그렇죠? 여러분이 보기에도 그렇죠. 병렬 전송의 이제 특징이 보면
비트 수만큼 통신 회선이 필요하니까 통신 회선의 비용이 많이 드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페이스의 구성이 직렬 전송에 비해 단순하고, 이건 특히 좋은 점이죠. 컴퓨터 주변 유기 사이에 데이터 통신 전 동일 장치, 동일 건물 내에서 단거리 고속 전송에 적합하고, 거리가 멀면 전송 비용이 증가하므로 단말 장치 연결해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밑에 예제를 한번 풀어보시겠습니다. 직렬 전송을 8비트 병렬 전송으로 변경한다고 가정하면 어느 전소의 전송 속도 향상이 예측되는가? 병렬 전송은 동시에 8비트를 전송하니까 직렬 전송에 비해서 8배가 빨라진다고 보이죠. 네. 비동기식 전송 방식입니다. 이건 이제 asynchronizing transmission인데, 송수신 측의 사이에 클럭을 일치시키는 별도의 절차를 사용하지 않는 방식. 데이터의 시작 비트랑 종료 비트를 사용해서 스타트 앤 스탑을 하는 방식인데, 문자 단위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동기를 위해서 시작 비트를 1비트 보내고 문자 데이터를 보낸 다음에 스탑 비트를 다시 전송합니다. 스탑 비트는 1비트나 1.5 혹은 2비트를 전송하죠. 전송할 데이터가 없는 휴지 상태에서는 비트 1을 계속해서 전송하고 있습니다. 동기화는 간단한데 문자 데이터들마다 2, 3비트의 오버헤드가 필요하고 전송 효율이 좋지 않아 저속 통신에 사용됩니다. 급하게 통신할 때는 이 통신 방식은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비동기식 전송 방식은 일단 보시면 특성이 앞쪽에 한 개의 비트, 시작 비트, 뒤쪽에 한두 개의 종료 비트가 있고 전송하는 문자 사이에 일정하지 않는 휴지 간격이 있습니다. 전송 문자를 구성하는 각 비트의 길이는 통신 속도에 따라 정해지며 일정하다. 동기는 문자 단위로 이루어지며 송수신 측이 항상 동기 상태에 있을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예를 들면 7비트 문자에 한 개의 시작 비트와 한 개의 종료 비트를 추가하면 비동기식으로 전송하는 그 전송 효율 한 개를 더하고 또 한 개를 더하니까 9비트 되죠. 근데 실제로는 7비트만 유효 데이터죠. 그럼 9분의 7이죠. 곱하기 100을 하면 77.78. 그래서 전송 효율이 77%, 77.78%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첫 번째 시간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